결의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 백운반 턱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2살이 되던 해부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과거 준비를 시작하여 17살 되던 해 과거에 응시했지만 실력보다는 돈이나 권력으로 관직을 사고 팔던 당시에 썩어빠진 벼슬아치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껴 높은 벼슬을 얻어 집안을 일으키려던 생각을 버렸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김구 선생은 동학에 빠졌습니다. 동학이란 사람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등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사상입니다. 어린 나이로 접주가 된 김구 선생은 다음 해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을 공격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태운 진사의 집에 피신하게 됩니다. 이 해에는 일본 깡패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한 상투를 잘라야 한다는 단발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분개한 김구 선생은 중국으로 건너가 의병에 참가하고 국내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치하포라는 마루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두루마기 속에서 일본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칼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전 양양이라는 일본인으로 우리나라를 염탐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서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토전 양양을 맨주먹으로 때려 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얼음이 깔린 땅 위에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896년 5월 김구 선생은 인천 감옥으로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으셨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을 사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종 황제의 특별한 명령으로 사형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김구 선생은 이동영, 안창호,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결성하여 구국운동을 펴는 한편 우리 백성이 배워서 깨우쳐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양산학교, 보강학교를 세워서 교육운동에 힘쓰셨습니다. 이즈음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 사건의 관련자로 체포되어 악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의 군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다시 옥에 갇힌 선생은 이름을 구로 고치시고 호를 백범이라 지으셨습니다. 백범이란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만한 정도의 애국심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선생은 39세 되는 해에는 가석방이 됩니다.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선생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상해로 가십니다. 이리하여 선생의 길고 긴 27년 동안의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상해에 도착한 김구 선생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임시정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무총리를 우두머리로 하고 그 밑에 내무, 외무, 법무 등 각 부처를 두었습니다.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은 국무총리의 일까지 함께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일찍이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느님께 소원하기를 우리나라 정부와 서거든 내가 그 집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해달라고. 그러니 내가 임시정부의 문지기 노릇을 꼭 해야겠소.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럴 순 없다며 경찰의 우두머리 격인 경무국장을 권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사양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의 정성 어린 권유로 결국 경무국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임시정부의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몰래 돈을 보내주던 사람들이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자 돈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김구 선생은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 윤봉길 두 분을 통해 일왕 저격 의료와 홍구궁원 폭탄 투척 의거 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의거가 계기가 되어 중국이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의사의 장한일이 있은 후 중국 사람들은 10억 인구의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청년이 해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을 이끌던 장개석 장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1940년 김구 선생은 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이어 일본에 선전포고도 하였습니다. 전쟁의 흐름으로 보아 일본의 패망은 불을 보듯 뻔했고 우리도 연합군과 합세하여 우리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겠다고 김구 선생은 생각하셨습니다. 힘든 연합군과의 훈련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1945년 11월 44세 나이에 시작한 긴 망명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구 선생의 나이 7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던 조국은 이미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자리 잡고 군사정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이 걱정하던 대로 또 다른 나라의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미국은 이승만을 내세워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언젠가는 같은 결의가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고야 말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오직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는 일념으로 38선을 넘나들며 고심하는 동안에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1949년 6월 26일 안두희라는 육군 소위가 김구 선생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선생 방으로 안내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지 2, 3분이 지났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비서가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게 이렇게 평생을 결의와 나라를 위해 사셨던 김구 선생은 선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결의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선생의 죽음은 온 국민의 슬픔이었습니다. 선생의 장례는 그해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에 묻히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선생은 애국애족의 혼으로 똘똘 뭉친 우리 민족의 큰 별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정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지를 가진 순수한 한국인이었습니다.